네, 2022년 6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정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큼, 아니 그 이상 강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는 뚝심 있게 역대 영부인과의 만남을 밀어붙일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6월 17일 도하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서울에서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서울 모처에서 김정숙 여사를 만나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차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원래는 6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가 김정숙 여사를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 오는 일정에 맞춰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원래 김건희 여사 계획대로 평산마을 갔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잠시 인사는 했겠지만은 김정숙 여사를 주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겠죠.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계신데 전직 영부인을 만나러 현직 영부인이 갔다. 참 모양도 그렇죠. 그것 때문인지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서 만나자라고 바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났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김정숙, 김건희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얘기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걸 봅니다. 김정숙 여사는 1954년생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972년생, 18살 차이입니다. 18살 더 김정숙 여사가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모녀 관계는 아니고, 언니, 동생 관계도 아니고, 뭐, 작은 엄마 관계 정도 나이 차이라고 할까요? 지금 김정숙 여사의 따님인 문다혜 씨는 83년생입니다. 문다혜 씨보다 11살 더 많은 이가, 그러니까 오히려 문다혜 씨랑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나이를 보면 가까운데, 네. 어쨌든 작은 엄마 뻘되는 김정숙 여사를 만나갖고 영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됐으면 큰 화제가 됐겠지만은 그 전까지 최대의 화제는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준 최대의 화제는 6월 13일에 있었던 권양숙 여사 방문이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4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보다 25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엄마하고 딸 차이죠. 이것도 화제를 끌었고, 그다음에 6월 16일 이순자 여사 방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나이 차이가 더 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6월 14일에는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되는 국회의원 배우자 11명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다 나중에는 언니 그랬다고 하는데 이 중진 의원들 부인이 더 나이가 많죠. 김건희 여사보다도. 그리고 오늘은 보훈유공자 가족 오찬 간담회에 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젊습니다. 물론 옛날 이순자 여사나 김옥숙 여사나 또 유영수 여사가 영부인이 됐을 때보다는 나이는 많습니다. 영부인이 된 나이는 많지만 지금 이러한 영부인들이 다 연세가 높아져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젊은 나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젊은 영부인이 역대 영부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대화할까 한번 유추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를 이 좌파들이 몰아붙이는 그런 식으로 갈까? 아니야, 넌 틀렸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외로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자, 언론서 놓쳤던 또 하나의 만남이 있죠.
날짜도 몰라요. 아직 보도를 보니까. 지난 5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빼고는 다 만났죠. 근데 이 영부인들이 또 국힘당에서 사선 의원 되는 분들의 부인 참 애환이 많을 겁니다. 남들은 화려하다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애환이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네. 네, 김윤옥 여사는 권양숙 여사와 같은 47년생입니다. 그럼 25세 차이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거의 모녀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김윤옥 여사께서 딸 같은 현 영부인을 만나서 어쩌면 남편 얘기, 투옥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런 뉘앙스는 풍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김옥숙 여사는 지난 5월 10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놓쳤는데 아주 어떻게 우연찮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셨는데 김윤옥 여사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그때 사진 찍혀가지고 김윤옥 여사를 모르는 기자들이 많을 수 있는데 확인이 됐죠. 자,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근에 보게 되면 MB 때의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MB 때의 정책, 외교안보 정책은 그때 걸 기반으로 다시 부활시켰죠. 경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김윤옥 여사를 찾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김윤옥 여사께서 남편 얘기를 네네 한 투로 김건희 여사는 묻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달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건가 학습하는 기회가 되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김건희 여사라는 분을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니까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분과 교류했거나 이분을 가르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능력 있다. 사람을 끈다. 사람을 대인관계를 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보도 자료를 봐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인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노태우 대통령 묘역을 국가보전묘지로 지정했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발. 동화경모공원 파주시 탄현면에 있답니다. 에 있는 8.4제곱미터의 묘역을 국가보전묘역으로 했답니다. 8.4제곱미터면 평으로 하면 몇 평인가요? 2.5평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묘지죠. 왜 했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국가장, 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는 거를 왜 문재인 정부는 안 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장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국가장으로 했으면 국립묘지에 가는 게 맞죠. 근데 유죄를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해줬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알아서 묘지를 만들었으면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며 국가보전묘지로 해주면 되지. 근데 그들은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국가보전묘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된 거냐?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의 묘지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도 못 간다. 또 이분이 고향 갈 생각은 없었고 어쨌든 군인으로서 자기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북녘을 바라보는 쪽을 가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주시장, 경기도지사 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니까 땅을 내줘야 하죠. 땅도 팔아야 사서 사유지라도 들어갈 텐데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나요? 파주에 있는 작은 절인 검단사라고 하는, 그게 아마 그분이 군대 생활할 때 한번 약간 인연이 있었던 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거의 한 1년을 지냈죠. 그러다가 21년 12월 9일 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올해 3월 9일 날 있었으니까 대선 직전이죠. 작년 12월 9일에야 동화경모공원에 2.5평을 얻어서 갑니다. 이 동화경모공원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죠. 이 노태우 대통령도 군인이라서 전두환 대통령과 더불어 통일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들을 위해서 동화은행 같은 것도 만들고 동화공원도 만들었던데 여기를 결국은 아무데도 땅을 내주지 않아서 이게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잖아요. 거기를 얻어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해철 씨입니다. 전해철 씨는 조금 알아요.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유명하게 만든 기사가 수지킴 사건입니다. 수지킴이라는 사건이 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거 밝혀갖고 뒤집었죠. 근데 전해철 씨가 그때 변호사로서 민변에 있으면서 뒤늦게 이걸 가지고 국가소송을 걸어서 이 수지킴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게, 이렇게 배상금을 받아내게 했죠. 정부도 줄 뜻이 있었던 거고. 그걸 했다면서 민변이 했던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난 그래서 전해철 씨를 크게 인정을 안 하는 기자입니다. 이러한 전해철 씨가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 차기 대표로 나오겠다 그러는데 글쎄 뭐 그릇이 그렇게 큰가? 하여간 이 양반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군 문제도 이상하게 손을 댄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양반이 자, 검단사는 임시 안치한 거잖아요. 거기 1년을 가까이 있다가 이 동화경모병원 보낼 때 어쨌든 국가장을 집행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장 최종환 씨도 오고 파주시 의회 의장인 한양수 씨도 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인데 대선 때문에 안 왔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초라한 이제 묘지를 구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묘지 없이 그냥 이렇게 납골한 것만 갖고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거를 정권이 바뀌고 5개월이 지나니까 일단 묘지는 썼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국가가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보존묘역은 아까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노태우가 처음이냐?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호고 제2호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뭐 어쨌든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뭐 금품 수수 때문이었죠. 그랬고 그 당시에 어떠한 누구도 국립묘지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모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죠. 나는 봉하마을 가겠다. 그래서 봉하마을 갔고 그때 땅을 안 내주고 하는 쪽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산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2009년 8월 5일 이게 당시에 나왔던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때 전재희 씨가 여성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합니다. 형식은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요청해서 그 다음에 국가보존심사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대체해서 뭐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보수 정권은 야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쓰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자살은 했지만 국가장의 형태인 그런 국민장인가 그걸로 해줬죠. 다 해줬죠. 근데 참 국가보존 묘지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전해철 행정부 안전부 장관 참 아이고 이게 민주당 사람들의 그릇입니다. 네. 그래 지정도 안 해준 거를 이제 묘지 놀 때만 가서 그 추운 겨울 올라가서 이렇게 있어주고 보존묘지 지정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쭉 지켜본 김옥숙 여사는 제일 나이가 많죠. 현재 살아계신 영부인 중에서 35년생이니까
87이죠, 만으로. 거의 90노인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이미 휠체어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김옥숙 여사는 만날지 안 만날지 예방할지 모르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옥숙 여사가 낳은 큰딸이 노소영 씨잖아요. 노소영 씨가 61년생입니다. 김건희 여사보다도 11살이 더 많아요. 거의 딸도 뭐 막내딸 거의 뭐 손녀 이런 개념입니다.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은 권양숙 여사, 그 다음에 김은영 여사였고, 작은엄마 뻘 되는 분은 김정숙 여사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순자 여사 예방권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 큰아들 전재욱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진도 나왔고요. 그러한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연희동 자택으로 예방한 게 사진이 나왔었죠. 근데 전재욱 씨가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딸인 노소영 씨, 서울대 학번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연희동 갔을 때 그 연희동에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 그 납골한 거는 그 집에 모시고 있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영정도 있고 하니까 예를 올린 걸로 압니다. 봉하마을 갔을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산소에 가서 이렇게 예를 올리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작은 할머니 뻘인 이순자 여사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는 둘이 가까웠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묘소를 찾고 갔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 묘소도 못 찾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전두환 회고록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어느 고지에 나를 뿌려달라. 고향 안 간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싶어합니다. 유가족들도. 전두환 대통령은 구사단장을 했습니다. 아까 파주 지역에는 백마부대 구사단 지역인데 구사단장 했던 게 노태우고, 1사단은 평양 입상 제1부대, 평양에 제일 먼저 간 전진사단인데 1사단장을 했고 거기서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께 뿌려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사단은 그래도 한강을 지키기 때문에 적과 직접 대치 안 하지만 1사단은 딱 적과 판문점 바로 백업하는 부대가 1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민통선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군인들이 자기네 작전 지역을 내주겠습니까? 뭐 내줘도 별 문제 없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민통선 안에 가보면 들개들 뭐 거의 그레이하운드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쪽 지역도 민간인들이 삽니다. 민통선 지역에서도 땅이 거래가 되고요. 사람들이 살아요. 꽤 많은 부자들이 임진강 북쪽에 이렇게 좋은 별장 지어놓고 삽니다. 따라서 그쪽 땅을 사서 평장처럼 하고 나중에 이순자 여사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합장을 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일체 움직이지 않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평장처럼 만든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전묘역으로 지정을 해줄까요? 뭐 안 해줘도 뭐 그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좌파들이 또 훼손하러 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 국가보전묘역이라도 해야 훼손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묘지라 그러면 뭐 와서 막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순자 여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제가 설명하듯이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구질구질 하니까. 근데 툭툭 그런 뉘앙스는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한번 좀 봐주십시오. 지난 3월 31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유산을 이순자 여사가 단독 상속했다. 단독 상속하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에서 추징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걸 물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이 그럼 상속한 사람만 사내봤는데 이순자 여사가 다 상속해 버리면 이제 이순자 여사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이제 추징을 안 당해도 되는 거죠. 워낙 많이 추징을 당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순자 여사 측도 없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을 가끔 할아버지들 만나 들어보면 뭐 회식을 못 하니까 뭐 지금은 워낙 연로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지금은 그게 없지만 조금 이렇게 건강하실 때도 누구 손자나 손녀가 결혼하면 그거 핑계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복권이 돼서 연금이 나오는 분이 따로 이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날 한번 식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느 결혼식에 가서 부조를 내면은 그건 국가가 바로 추징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요 어떠한 결혼식에도 부조를 뭐 낼 돈도 없었고 부조도 하면 정부가 뺏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축헌문을 써준 걸로 알아요. 너희 할아버지는 뭐 군인으로서 어떻게 애국심이 있고 그래서 너는 잘 살아라 이렇게 잘을 대고 이렇게 옛날 그 정서한지 써줬답니다. 그 써주면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아들들은 또 싫어했대요. 뭐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추징금 문제가 아들한테가 가게 되면 또 그게 문제니까 부인이 상속했는데 여기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김옥숙 여사도 단독 상속했습니다. 그 자녀들한테는 추징금 문제가 안 넘어가게 한 거죠. 이것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좌파들은 오로지 전두환만 거의 43살 많은 김옥숙 여사 그 다음에 35년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순자 여자는 39년생 그러면 몇 살 더 많은 거예요. 자꾸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된다. 39살 차이가 나나요? 뭐 어쨌든 38살 뭐 더하기 빼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많은 분들을 영부인들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권력무상이란 걸 본인이 나는 알아차릴 거라고 봅니다. 이미 코바나 컨텐츠인가 하는 뭐 그런 회사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진솔하게 해주는 말하고 또 속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르고 그분들은 또 남편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한들 또 그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좌파들은 뭐 쫄리니 뭐니 해서 막 인신공격을 하고 권양숙 여사한테 갈 때는 막 공격하고 뭐 자기 맘대로 하죠. 근데 아마 권 여사도 그렇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애환이 많고. 자, 김정숙 여사를 만난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시위하는 애들 너무 시끄럽다. 오지 못하게 해라. 내 외손주 키우는데 불편하다. 문다희 씨도 거기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우상호부터 전부 나서갖고 뭐 우리를 수사하는 거냐 이러고 나오니까 그런 항의를 했을까요? 그걸 들었으면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하십시오 하고 다독여줬을까요? 극기복례하면서 그거대로 또 참 어떤 먹먹함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어떤 자리인지를 탁탁 짚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금 젊은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런 사람 만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더 많겠죠. 이걸 이렇게 만나고 와서 남편인 윤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김정숙 여사가 너무 불편하다는데 좀 시위대를 물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듣는들 그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법이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제2 부속실을 두느냐 뭐냐 뭐 움직이지 말라라고 좌파들은 많이 떠들었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움직인 거 좀 더 많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느냐. 사회의 가장 낮은 데를 한번 가주십시오. 뭐 양로원도 좋고 이런데 옛날 유경수 여사처럼. 그리고 최전방에 가서 아마 윤석열, 김정숙, 김건희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면은 군대쯤 갔겠네요. 뭐 그런 병사들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가 되니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김옥숙 여사의 회한, 뭐 거기는 가진 않았지만 김윤옥 여사의 회한, 이순자 여사의 권양숙, 김정숙 쭉 들으면서 많이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보니까 상당히 자신 있게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칠 건 쳐야죠. 청산할 건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근데 그 강력함 속에 이 김건희 여사가 다니면서 쭉 들어주는 게 그게 정치 아닌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건 많이 움직이다가 이 불만 세력들, 좌파들이 뭔가 이 테러를 하지 않을까, 또 북한에서 뭔가 암살을 하지 않을까, 그게 늘 걱정인데 그것만 좀 우리 경호실이 단단히 막는다면 김건희 여사도 정치를 해라. 윤석열만큼 강력하게. 그러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라. 요걸 꿰뚫어 보지 못하고 좌파들은 뭐 권 여사를 찾아갔을 때 어쨌다 저쨌다 뭐 누구를 대동했다 뭐 이런 시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흠을 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과거 청산도 지금까지는 옳아요. 무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도 잡겠지만 저런 자들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분이로서 정치 아닌 형태로 뚜벅뚜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상당히 윤석열의 약점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사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만든 사주 아니냐. 이름도 본인이 개명을 했으니까 만든 사주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는 그 역술인들은 제법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면 그 좋은 거 갖고 한번 대한민국 어루만지면서 이 난제 많은 나라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죠. 김건희 여사의 정치를 저는 정치 아닌 정치를 한번 기대해 볼랍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